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인 밤 10시 12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 모습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전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무언가 말합니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이 장면에 대해 굉장히 화난 상태로 나와서 계엄에 더 반대해야 하지 않냐고 다그쳤다며 한 전 총리에게도 더 반대해야 하지 않냐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고 이상민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행된 서중조사에서 계엄 선포 전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특검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과는 배치되는 물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밤 10시 43분쯤엔 최 전 부총리가 고개를 저으며 한 전 총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위도새서 꺼낸 문건을 읽고 다시 넣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자신은 서명을 못한다는 말을 계속했던 것이라고 특검에 진술한 장면입니다.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국무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로즈업된 화면엔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한덕수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손에 문건이 들려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는 장면도 보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이 해제된 뒤 주머니 속 문건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과 배치됩니다. 본 장면은 위증 부분 공소사실과도 관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국무회의에 앞서 먼저 소집된 6명이 대접견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전 총리가 책상 위 문건을 꼼꼼히 보는 동안 맞은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천장을 올려다보고 6명이서 대화를 주고받는 듯한 장면이 모두 담겼습니다. 특히 계엄이 선포되고 대통령실을 나가기 직전 이상민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서로 문건을 보여주고 웃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재판장님, 저게 지금 계엄 직후의 상황인데요. 이상민 장관이 지금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보여준 문건을 단전 단수 문건으로 봤는데 두 사람이 16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열 전 장관은 문건을 놓고 갔는데 한 전 총리가 챙겼습니다. 그러더니 이 전 장관과 대화를 마치고 챙긴 문건을 세로로 반 접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운동장에 헬기 여러 대가 착륙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내리더니 국회의사당으로 일사불란하게 뛰어갑니다. 출입구는 보좌진들이 쌓아둔 의자와 집기류로 진입이 막힌 상황. 창문으로 다가간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2층 유리창을 소총으로 3개 내리칩니다. 유리창을 부순 뒤 차례로 등을 밟고 의사당 안으로 진입합니다. 진입한 군인들이 본회의장 접근을 시도하자 보좌진 등 관계자들은 몸으로 막아섭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 투입된 무장계엄군이 28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을 나르기 위해 군용 헬기가 24차례 동원됐고 이 중 50여 명은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계엄군의 불법 행위가 담긴 CCTV를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질받는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계엄 시에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유지됩니다. 현행범일 경우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계엄군이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의장 이 3명을 체포하는 체포대가 만들어져서 각기 움직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2층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건 지난해 12월 4일 0시 41분. 계엄군은 곧바로 국회의원들이 모여 계엄 해제 의결을 준비 중이던 본회의장 방향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에 막혔습니다. 같은 시각
또 다른 국회 직원은 본회의장과 연결된 또 다른 통로인 3층 복도 중문을 소방 호스로 묶어 잠깁니다. 잠시 뒤 이 문 앞에 도착한 계엄군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지시를 받으며 무릎을 꿇고 문틈 사이로 기구를 집어넣습니다. 곧 소방 호스가 끊어지고 군인들은 열린 문을 박차고 달려갑니다. JTBC가 확보한 영상 속 계엄군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기물을 파손하고 본회의장을 목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고 반복해 주장했지만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본회의장 점령을 통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JTBC 유정화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시간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54분쯤 당시 국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뉴스토마토 유지훈 기자의 모습입니다. 유 기자는 국회로 침투한 계엄군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갑자기 무장한 계엄군 너댓 명이 유 기자를 둘러싸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입고 있는 왼쪽 발을 이제 뒤쪽으로 젖혀서 아예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더라고요. 벽면에 등을 대고 앉아라, 쭈그려 앉아라. 대항하는 유 기자를 힘으로 제압하더니 다리를 걷어차고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꺼내 강제로 유 기자를 포박합니다. 포박한 뒤엔 마치 죄인처럼 끌고 가 휴대전화 영상을 삭제한 뒤에야 풀어줬습니다.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은 헌법재판소에 나와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라 문을 잠그기 위한 거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아닌 목적. 하지만 실제로는 케이블 타이가 사람을 묶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케이블 타이를 꺼내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다가 유 기자가 707 특수단을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며 다친 사람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포박까지 했던 걸로 드러나면서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행적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멈춰섭니다. 군인 10여 명이 내려 선관위로 진입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채 5분도 안 된 때입니다. 경찰 버스는 선관위 정문을 막아버립니다. 군용 승합차에선 소총을 든 완전군장 계엄군들이 우르르 내려 들어갑니다. 무장 군인들을 태운 군용 대형 버스도 도착합니다. 경찰 차량에서 내린 경찰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주택가 한복판에 위치한 중앙선관위 관악청사도 장악했습니다. 소총과 투시경 등 완전군장을 한 계엄군들이 주차장에 가득합니다. 곧바로 계엄군들은 경계총 자세로 건물 벽을 따라 줄지어 섰습니다. 경계총 자세를 한 계엄군들은 주택가와 맞닿은 측면 등 건물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장교들끼리 웃으며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전자장비를 등에 맨 군인들도 투입되고 계엄군들이 군용 배낭에 무엇인가 가득 담아 옮기기도 합니다. 계엄군들이 철수하자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있던 주민들이 그제야 문을 열고 나와봅니다. 처음 전 전쟁이 난 줄 알고 진짜 그래서 되게 좀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새벽에 여기 주택가고 군인들이 뭐 무리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모습에 좀 많이 좀 두려웠고 되게 긴장됐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도 계엄군이 장악했습니다. 연수 일정이 없을 땐 텅 비어있는 건물입니다.
국회의원 구근 장소로 검토됐던 장소입니다. 이곳 역시 경찰 버스가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날 투입된 계엄군은 300명에 이릅니다. 전쟁하듯 선관위를 장악했지만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만 압수했습니다. 선관위 서버실도 둘러봤지만 휴대전화로 사진만 찍어갔습니다. 선관위를 장악해 부정선거를 확인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계엄군들이 따르지 않은 겁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바로 그 시각 국회 운동장엔 헬기 3대가 차례로 착륙합니다. 무장한 계엄군들이 내려 국회 본청 쪽으로 이동합니다. 새벽 1시 14분 헬기 3대가 또 날아옵니다. 역시 군인들이 내리고 대기하고 있던 병력과 결합합니다. 그동안은 3일 밤 11시 50분쯤 헬기가 처음 투입된 영상만 공개가 됐었는데 새로운 CCTV 영상으로 계엄 해제 의결 뒤 추가 병력 투입이 확인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당시 특수작전항공단 관계자는 0시 30분경 2차 출동 명령을 받고 나간 헬기가 순차적으로 도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출동 명령을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지시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1000명을 투입했어야 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고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말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 사령부와 함께 논의했던 과정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특검에서 낱낱이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12.3 계엄 선포 약 2시간 반 뒤인 4일 오전 1시 5분 국회 본청 지하 1층입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소방 호스를 끌고 와 지하 통로 문으로 접근합니다. 실랑이 끝에 방화용 셔터가 내려집니다.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지는 본회의장 건물과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 사이 비상 통로를 봉쇄하려 한 정황입니다. 계엄군이 소방호스로 문을 묶어 봉쇄를 시도했고요. 방화 셔터를 내려서 그 계엄군이 봉쇄하는 걸 방화 셔터로 막아버립니다. 당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4분 후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계엄군은 계속 비상통로 봉쇄 시도를 한 겁니다. 국회 사무처 측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이미 통과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하 통로 통제는 사무처 권한이라며 계엄군의 봉쇄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지하 통로 봉쇄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회 각 건물은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봉쇄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당시 의원회관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드러나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봉쇄하고 하는 장면들이 CCTV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헌이 아니다 판단할 수 도저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 전력을 일부 차단했다는 영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이 중 7명은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이 오전 1시 7분쯤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했다고 내란 국조특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5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단전을 시도한 정황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과도 일부 겹칩니다.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이 영상이 국회 장악, 즉 계엄의 위법 위헌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 심판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김 단장은 오늘 여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에 나와 국회 단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일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군인 10여 명이 줄을 지어 걸어갑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새벽 1시 42분쯤 군인들이 국회의장의 한남동 공관 담벼락 외곽 쪽에 있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새벽 1시 50분 군인들은 국회의장 공관 정문에 모여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5분 군인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5분이 지난 후에야 철수했습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는지를 국방부가 해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영상 속에 등장하는 군인 등 소속과 출동 목적, 무장 수준 등도 밝히라고 했습니다. CCTV 영상 속에는 11인의 군인과 사복 차림의 신원 불상자 2인이 등장합니다. 소속과 정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관 지역의 경계 강화를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며 사복 차림 2명은 산불 감시 등 순찰 병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장병들은 계엄군과 무관하며 한남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로 이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출입문입니다. 가장 앞에서 출입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모습입니다. 합참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옆에서 출입증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뒤로는 정장 차림을 한 10명 안팎의 남성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 출입문을 통과한 시각을 새벽 1시 16분 20초에서 22초 사이라고 특정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지 15분가량 지난 시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간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 모습과 정확한 출입문 통과 시각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군이 철수했다고 했지만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했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바로 소집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합참을 찾았습니다. 지휘통제실에 들어간 뒤엔 결심지원실이란 별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 잠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이곳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비교적 장시간 침묵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제 몇 가지 현안을 보고드렸는데 제가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3시간 반가량 지난 새벽 4시 30분에서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